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4년 상반기 코이카 해외 봉사단 정기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시간 함께하게 된 아나운서 장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1부는 나에게 맞는 코이카 봉사단 탐색이라는 주제로 해외 봉사단에 관심이 있던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고민하셨을 내용들을 테스트와 함께 재밌게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 예정이고요. 이어서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예비 지원자분들을 현장에서 컨설팅을 해드리는 무엇이든 말해 봉사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비 지원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고민을 주제로 저희가 이제 다뤄볼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봉사단에 지원하셨을 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열심히 우리 오신 분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 들어봐 주시면 아마 설명회 끝날 때쯤에는 아마 지원 계획이 착착 세워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시간만 충실히 따라오셔도 다 머릿속으로 플랜이 그려지는 그렇죠. 그런 네. 든든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부는 이제 나에게 맞는 코이카 해외 봉사단 유형 탐색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계신 자격 수준이나 또 선호하는 활동이 다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봉사단 유형을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를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딱 보니까 코이카 봉사단 유형 테스트라고 하는데 제가 미리 해보니까 이게 MBTI 같은 거더라고요. MBTI 맞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봉사단 유형이 다양하고 또 유형별로 특징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도 있지만 또 유사한 그런 성격을 가지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좀 헷갈리고 어떤 게 나에게 좀 더 맞을지 이제 선택에 고민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MBTI처럼 나의 취향 그리고 여건, 자격 수준 이런 것들을 대입하면서 내가 과연 어떤 봉사단 유형에 어울리는지를 알려주는 테스트를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현장 활동가 또는 사업 관리자가 되고 싶다. 네. 물론 이제 코이카 사업의 어떤 프로그램이든 우리 현장 활동과 그리고 사업 관리 모두를 어느 정도는 경험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 관리 영역부터 볼게요. 4개의 프로그램이 해당이 되네요, 팀장님. 네, 맞습니다. 이제 화면에서 보면 위쪽에 보시면 이제 경력이 없거나 적은 분들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아래쪽은 경력이 이제 필수인 유경력자들. 분들이 이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팀원들과 함께하는 든든한 팀제 봉사단이라고 했어요. 일단은 나는 다다익선이다. 팀으로 하는 게 좋다는 답변 하나와 그래도 나는 혼자서 조용히 내 계획대로 천천히 하는 게 더 좋다 하시는 답변 둘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이카 사업 담당자분께서 직접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코이카 해외 봉사 모집팀의 성기훈 전임님 오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저희 코이카 봉사단에서 팀제로 활동하는 대표적인 봉사단이 어떤 게 있냐면 청년 중기 봉사단과 또 앞에 보시는 프로젝트 봉사단이 있습니다. 네. 요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두 봉사단 모두 일단 공통적으로 만 19세에서 34세 미만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모집 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한번 보면 저희가 청년 중기 봉사단의 경우에는 협력국의 청년과 주민을 대상으로 주로 교육과 교류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보통 5분 정도가 한 조를 이뤄서 5개월 정도 활동을 하시고 활동이 끝나시고 연장은 안 되십니다. 그리고 활동 분야는 원래는 저희가 환경, 사회, 거버넌스 이렇게 ESG 해서 세 분야만 뽑았었는데 올해부터 디지털 리터러시와 또 장애인권 분야를 추가해서 총 5분야에서 모집 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로 보면 뒤에 또 프로젝트 봉사단도 있죠. 프로젝트 봉사단은 청년 중기 봉사보다는 조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한 조에 12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12분이 한 조를 이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활동을 하십니다. 프로젝트 봉사단은 협력국의 수요를 기반으로 현장 중심, 또 사업 중심의 활동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활동 분야로는 보시는 교육 일반, 또 국제개발하는 미디어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일반, 기후 환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개발까지 총 5개 분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활동하는 해외 봉사단 어떠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은 2개가 있어요. 이왕이면 1년은 해야지 갔으니까. 그럼요. 아니야. 난 방학이나 텀을 이용해서 짧게 다녀오는 게 좋아. 2가지 중에서 선호하시는 답변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봉사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 봉사단은 기본적으로 파견 기간이 1년이고 또 활동 평가를 거쳐서 추가로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좀 중장기 활동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일반 봉사단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네. 일반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협력국의 경제 사회적 발전을 지원하고 또 개발도상국과의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5개 분야 49개 직종에 대해서 봉사단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파견 국가는 저희가 30개, 33개 이 정도로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네. 사실 기수마다 모든 국가, 모든 직종을 다 선발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뭐 현지 상황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서 기수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은 아까 팀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국민이면서 성인이시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시고 다만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필요하셨거나 혹은 면제되신 분만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저희 49개 직종 대부분의 직종이 뭐 유관한 전공이나 경력이나 자격증이 있으시면 그 중에 일부만 있으셔도 지원이 가능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일단 지원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서 저희가 봉사단 종류를 되게 많이 설명드렸는데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모집 요강이나 선발 전형이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저희 일반 봉사단 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니까 이 기준으로 저희가 좀 중심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집 요강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겁니다. 사실 되게 당연한 말 같은데 저희가 모집 공고에 수요별로 활동 내역이나 자격 요건 같은 걸 다 정리를 해서 네. 직종별 세부 활동 내역이라는 파일을 함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자분들께서 가지신 역량이나 혹은 자격증이나 경력에 꼭 맞는 수요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지원을 하시면은 아마 합격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2번째는 지원 직종과 관련한 경험과 경력을 어필하셔라인데 사실 뭐 청년분들이나 아니면 학생분들 특히 경우에는 경력이 없어서 걱정이다 아니면 뭐 학생분들이 아니더라도 관련된 경력이 없어서 걱정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하지만 저희가 뭐 인턴이나 대외 활동, 봉사 활동이라도 뭐 돈이 안 받고 한 경험이더라도 이게 지원하시는 봉사 활동에 관련된 경험이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경력으로 인정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가지고 계신 모든 경험과 경력을 다 쏟아부어서 지원서를 쓰시면 합격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3번째는 지원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시는 건데 저희가 검토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서류 지원서 작성 불성실로 탈락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원서를 작성하실 때 자기소개서와 자격사항을 꼭 충실하게 빠짐없이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네. 정말 지원서를 잘 작성하셨는데 보다 보니까 증빙서를 제출 안 하셨다 이런 분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출하시기 전에 지원서를 잘 작성됐는지 증빙서는 붙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는 가산점입니다. 저희가 서류 전형에서는 3배수를 선발하고 있는데 당연히 점수가 높을수록 합격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모집 공고에 저희가 어떤 항목들에 가산점이 있는지를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집 공고를 보실 때 내가 가진 뭐 어떤 역량과 가산점이 일치하는 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챙길 수 있는 건 모두 다 챙기시는 게 전 추천해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드리면 크게 개인 면접과 토의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개인 면접은 저희 3대3 기본적으로 3대3 다대다 면접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평가 항목은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필요한 뭐 적성이나 자질, 적응력 같은 소양을 지니셨는지 평가하는 일반 면접이 있고 네. 그리고 지원하신 직종 뭐 한국어 교육이든 아니면 뭐 재과든 이런 직종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지 평가하는 기술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면접을 진행하시고 나면 저희가 그룹별로 토의 면접이라는 면접을 올해부터 새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토의 면접을 하실 때는 보통 3명에서 6분이 한 조가 되어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소통을 하시면서 합의점을 도출하시는 그런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 사실 면접관분들은 거의 개입을 안 하십니다. 시작하세요, 종료입니다 정도만 하시고 지원자분들이 토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원자분들의 친화력과 소통력을 평가하시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게 토의 면접을 하시다 보면은 사실 좀 갈등을 생기는 걸 좀 꺼리시다 보니까 아예 말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대답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시면 저희가 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토의 면접 팁으로는 조금 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시고 또 공동의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소통하시는 모습 자체를 보이시는 게 토의 면접에서 조금 유효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개인 면접에서는
개인 면접에서 당연히 뭐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면접이라는 게 면접자와 면접관 간의 어떤 소통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하고 자신감 있게 명확하게 말하는 이 연습 자체랑 또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는 의지 자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토의 면접 같은 경우에는 막막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시 뒤 이어질 2부에서 저희가 네. 자료와 기출 문제 이런 것을 또 공개할 준비했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귀 기울이고 자리를 지켜주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이카 일반 봉사단에 대한 설명들 들어봤습니다. 준비 중이신 분들이 네.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서 저도 생각되는데 음. 또 한편으로 이제 그 1년 이상의 개인 활동 유형으로도 이제 자문단 프로그램이 또 있잖아요. 네, 그 자문단에 대한 부분, 자문단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한번 소개를 설명을 해주시죠.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코이카 자문단도 있죠.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전문성을 보유하신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는 게 코이카 자문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봉사단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겹치는 부분은 최대한 빼고 좀 차이점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큰 특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를 파견하는 것이 자문단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문단 파견 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자문이나 지식 전수 같이 조금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원하신 직종에 대해서 직접적인 경력이 10년 이상이신 분만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파견이 되셔서도 사실 뭐 상급 기관이나 아니면 기관의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자문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영어나 아니면 현지의 공용어로 강의를 하시거나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수준의 언어 능력이 필요하시고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접할 때 외국어 면접을 따로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 자문단에 대해서는 직종 관련 경력이 10년 이상이시고 그리고 영어나 아니면 현지 공용어로 강의나 자문,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신 분은 자문단으로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상반기 코이카 해외 봉사단 정기 설명회 2부로 돌아왔습니다. 1부에서 우리 코이카 봉사단 사업별 특징을 알아보고 그리고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2부는 조금 좀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의 자격 사항에 따라서 적합한 봉사단과 그리고 직종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우리 예비 지원자를 모시고 우리 봉사단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정운균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신청하게 된 이유는요. 올해 제가 한 학기 정도 휴학을 하고 그 휴학 기간 동안 좀 해외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보다가 여기 코이카 해외 봉사단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제가 경영학과를 좀 다니고 있어가지고 막상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맞는 직종도 없는 것 같고 또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수준인가 이게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컨설팅을 신청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랑 직종을 좀 추천을 받자 해서 이렇게 됐네요. 1년 미만으로 활동하는 봉사단이 적합하실 것 같습니다. 그게 청년중기 봉사단, 프로젝트 봉사단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혹시 그 마지막으로 제가 휴학을 만약에 1년 정도 좀 길게 하고 그리고 장기간 다녀올까 하는 고민도 좀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일반 봉사단에 좀 관심이 생겼었는데 자격 조건이나 아니면은 뭐 직종 같은 걸 보니까 좀 많이 전문적인 것 같아가지고 혹시 저 같은 학생도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 활동이 가능할까요? 일반 봉사단은 또 수요에 따라서도 활동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경력이나 학력을 필수로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활동이 필요한 그런 수요도 있고 또 반면에 일반 지식을 전달하거나 문화 교류 역할이 강한 그래서 뭐 전문 경력이 좀 적으신 분들, 대학생 분들도 지원 가능한 수요도 있습니다. 일반 봉사단 지원하실 때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개별 수요의 활동 내용을 보시고 내가 거기에 적합한가, 내가 거기 관련한 경험이나 학력이나 뭐 자격증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나, 요거를 좀 생각해 보시고 지원 가능 여부를 좀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예비 지원자 김현정이라고 합니다.
교육학을 전공했고요. 복수 전공으로 영어 영문을 했어요. 어떤 게 고민이세요? 제가 올해만 벌써 2번 떨어졌어요. 봉사단, 두 번? 네, 봉사단 2번 떨어졌는데 한 번은 제가 서류 보완을 못했어요. 정신없는 와중에. 그래서 떨어졌는데 다른 한 번은 면접까지 갔는데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면접 물론 다 그렇겠지만 진짜 잘 봤다고 생각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증빙서류 보완 이게 참 요즘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증빙서류 본인은 올렸다고 생각하셨는데 또 해보면 막상 이제 또 지원서를 확인해 보면 이제 그 누락이 돼가지고 서류 심사에서 이제 인정이 안 되는 케이스가 종종 나오거든요. 요즘은.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잘 챙겨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진짜 안타깝다. 면접에서 이제 진짜 질문들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면접관님께도 여쭤보고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네 결과 그 기술성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시더라도 자신감, 봉사 단원으로서 내가 얼마나 활동하고 싶다라는 의지랑 나는 잘할 수 있다, 내 나름대로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준비하겠다, 막 이런 자신감, 이런 거 굉장히 그 평가 요소의 평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많이 질문들 해주세요. 그리고 예, 선례가 없으니까 이제 맞아요. 자료 찾아보셔도 없어서 좀 막막하시고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까지 준비해서 했는데 마침 질문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토익 면접의 목적은 단원 활동에 필요한 소통력과 친화력을 점검하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토익 면접 진행 방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적게는 3명 그리고 많게는 6명이 한 그룹으로 이뤄가지고 이제 뒤에 보시는 이 제시된 주제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말하고 또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하나의 협의안을 만들기는 하는데 이게 막 대립되는 건 아닙니다. 네, 얼마나 함께 이제 그 의견을 같이 모아가지고 이제 나가가는지 그리고 상호간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이해하고 소통하는 그것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고 또 토의 주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회 이슈라든지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고요 좀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는 각자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게끔 네, 사회 이슈라든지 봉사단 관련된 그런 질문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네, 제시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그럼 저희는 이것으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코이카 해외 봉사단 정기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저희는 하반기 때 더욱더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